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 문제 해결사 머니콜렉트입니다. 오늘 정말이지 한 편의 넷플릭스 범죄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제목하여 미수금 추격 전 폐업한 대표를 찾아라.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요? 멀쩡히 거래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쾅 닫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폐업이 아니라 대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돈을 내놔 하고 소리치고 싶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런 일, 남의 일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법인 거래 현장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물품 대금, 용역비, 투자금, 땀 흘려번 내 소중한 돈이 미수금으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돈을 줘야 할 회사는 폐업하고 대표는 연락두절. 아니, 내 돈 어디 갔냐고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죠. 피 같은 내 돈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악착같이 그 돈을 찾아 나서는 한편의 추격전을 벌여야 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시죠.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사라진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건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를 찾고 전략을 세워서 우리 돈을 되찾는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답했던 속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회사, 즉 법인이 돈을 안 갚으면 그 회사 사장,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다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법인과 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체로 봐요. 마치 저 이승기와 여러분이 각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회사라는 존재와 대표라는 사람도 서로 독립된 존재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진빚은 법인의 재산으로 갚는 것이고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그 빚을 바로 갚으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조금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법의 기본 원칙이랍니다. 그렇다면 그럼 대표가 회사를 일부러 폐업시키고 돈 안 갚으면 그냥 끝인 거야? 하고 절망하실 수도 있겠죠? 잠깐만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예요. 만약 대표가 회사 빚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는 계약서나 증거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는 것처럼요. 그러니 거래할 때 연대보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하겠죠? 또 다른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빼돌렸거나 이걸 횡령이라고 하죠. 애초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거래를 해서 상대방을 속였다면 이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대표의 범죄 행위가 입증되면 단순히 민사적인 책임을 넘어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할 길도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망했다고 해서 대표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 예외, 연대보증과 범죄 혐의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이 우리가 추적을 계속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 이거 사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서 확 잡아 넣을 수 없나요? 하는 부분인데요.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즉 단순 미수금 문제만으로는 안타깝게도 바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 자체는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 즉 민사 문제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경찰이나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지 개인 간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거래처가 돈을 안 줘요라고 경찰서에 간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시작되기는 어렵다는 점 먼저 이해해 주셔야 해요. 마음은 급하고 화가 나겠지만 법적인 절차는 차분히 밟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대표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물건만 받아가거나 회사가 곧 망할 것을 알면서도 큰 계약을 하고 돈을 미리 받아 챙겼다면 어떨까요? 또는 회사에 들어온 돈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유흥비로 탕진했거나 몰래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면요. 바로 이럴 때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같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회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지점이 바로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대표의 이런 악의적인 행위, 즉 고의로 회사 재산을 빼돌렸거나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증거들을 잘 모아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기소까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관련 정황 증거, 내부 자료, 회계 장부 등을 통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으니 절대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해결 방법과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마치 탐정이 사건 해결을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야 해요. 먼저 민사소송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직 존재하고 재산이 남아있다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는 지급 명령, 신청, 소액사건 심판 청구 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이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법원에 반드시 채권 신고를 해서 배당 절차에 참여해야 한 푼이라도 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법인과 별개로 대표 개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서 개인 재산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연대보증의 강력한 힘이죠. 그리고 만약 대표의 횡령이나 사기 같은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서 형사 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대표에게 압박을 가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거든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이지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치 투트랙 전략처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법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계약서,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등.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꼼꼼하게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법적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어떤 법적 절차가 가장 유리한지,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등 상황별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마치 길을 잃었을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요. 자, 지금까지 우리